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눈이 많이 피로하다고 합니다. 쉴 틈 없는 눈의 피로가 지속이 되면 눈충혈부터 두통이나 시야 흐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틈틈이 눈을 감아주거나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피로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건강상담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사실 요즘 현대인들의 눈이 피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네. 네, 이 눈의 피로가 나타나는 이유 무엇일까요? 예, 이제 대체적으로 눈을 많이 사용하는 이제 현대인들, 또 현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직장에서 이제 문서를 PC로 보고 또 스마트폰으로 요즘은 일을 계속하면서 눈을 혹사시키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게임이나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서 눈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예, 두 번째는 눈이 건조한 경우,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스나 우라로 인해서 얼굴 쪽, 눈 쪽으로 열이 올라오면서 눈이 충혈이 되고 건조하면서 눈의 통증이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눈이 피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그렇다면 이 눈의 피로를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지압법 있을까요? 네, 지압법이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눈을 자주 깜빡거려서 감아주는 겁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눈에 이제 기름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지압법에서 눈이 충혈이 되는 경우와 건조한 경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이 자주 피곤하거나 이제 일을 하면서 결막 부분이 빨갛게 이렇게 충혈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눈썹의 안쪽, 이 부분에 보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초씩 5번 정도 이렇게 지압을 해 주시면 되는데, 남자는 대체적으로 이제 좌측부터, 여성분은 오른쪽부터. 그런데 대부분 이제 눈이 좀 더 피곤한 쪽이 좌우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피곤하지 않은 쪽, 건강한 쪽을 먼저 지압을 해주고, 다음에 아픈 쪽을 지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눈이 건조하고 빡빡하면서 눈의 피로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인당혈인데요. 인당혈은 양쪽 눈썹의 사이를 이렇게 가로로 긋고 코에서 머리 쪽으로 쭉 올라가면 교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럴 때 인상을 좀 펴라 이런 혈자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인당혈입니다. 이 인당혈은 동의보감의 이제 경유의 기혈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눈이 건조하거나 빡빡하거나 통증이 있을 때 침치료를 하는 혈자리로 적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눈을 자주 깜빡이고 감는 습관으로 눈의 피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상담에 앞서서요, 오늘은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종아리 근육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밤에 자다가 종아리 근육이 뭉치는 것 같고 통증이 생겨서 깬 적 몇 번 있거든요. 박사님, 이 종아리 통증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이 증상은 환자들마다 느끼는 증상이 조금씩 다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체중을 지탱하거나 또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릴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두 번째는 뛰거나 이제 점프를 할 때 종아리 부분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종아리에 이제 멍이 들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의 경우에 많이 걸으면서
종아리가 무겁고 아프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종아리를 만지는 경우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다리 부분이 뭔가 우리가 걸을 때 약해진 느낌이 있을 때 이 경우도 종아리의 통증의 범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종아리에서 타는 듯한 느낌이나 열이 방출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도 종아리 통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아리 통증은요, 무리한 운동 후에 근육통처럼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이 종아리 통증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예, 원인은 크게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래 걷거나 또는 장시간 서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아킬레스에 건염이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허리 디스크나 이제 척추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네 번째는 발이 이제 차가운 경우. 다섯 번째는 과체중이면서 중력을 많이 받게 되죠.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근육량이 적은 경우가 종아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은요, 종아리가 아프면 심장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올라갈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박사님, 혹시 이 종아리 근육 통증을 방치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정맥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피를 심장에서 우리 몸의 조직, 머리라든지 손, 발로 보내는 경우를 동맥이라고 하고, 이 동맥이 이제 다리에서 다시 영양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노폐물을 다시 가지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는 게 아니라 다리 쪽에 혈액을 심장 쪽으로 올려보내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육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서 있거나 근육에 힘이 떨어질 때, 또 계속해서 많이 걷는 경우에, 노약자들의 경우에 이제 정맥류가 많이 생기게 되고, 종아리 통증을 또 방치하는 경우에 이런 질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맥이 계속해서 심장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잘 올라올 수가 없고, 저류하면서 색전증이나 동맥경화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통증이 생기면 아무래도 걷는 운동을 안 하려고 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인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결국 노화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빠른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박사님, 한방에서는 이 종아리 근육 통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일단 원인이 6가지이기 때문에요. 6가지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상, 자기의 이제 근무 여건상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는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따로 운동을 추천을 하지 않고 시간이 나는 대로 발을 조금 올려놓고 쉴 수 있게 해주면서 심장과 결국은 이제 근육량이 있고 피가 원활하게 갔다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요. 심장과 이제 간장을 보호하는 치료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발목이 약해지기 때문에요. 이때 이제 종아리 통증이 있을 때 이제 침 치료를 아킬레스 건염 쪽으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나 이제 척추에 관련된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나이가 높아지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오시게 되는데, 다리를 많이 통증이 있다가 앉으면 종아리의 통증이 귀신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10분 정도는 괜찮은데 시간을 오랫동안 좀 걷게 되면 이제 종아리의 통증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척추 쪽하고 그 다음에 등하고 같이 침 치료하고 약침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발이 차가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육량이 별로 부족하지도 않고,
예, 그다음에 척추에 관련 질환도 없고 아킬레스 건염도 없는데 차가우다 보니까 근육에 영양분을 제대로 이제 공급을 못하게 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때는 한방에서 이제 심장을 보하고, 예, 심장에서 이제 펌프질을 잘 해줘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팔을 따뜻하게 하는 이제 한약을 써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과체중이면서 대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제가 요즘 계속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데, 예, 중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예, 복부 비만이 생기고 또 하나는 과체중이 되고 또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않는 경우 예, 음식물의 찌꺼기가 장에 남아있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변을 보았을 때와 보지 않고 장에 대변이 그득했을 때 이제 몸무게를 달아보시면 체중이 얼마나 늘고 빠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부에 장에 대변이 차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밑으로 하중을 받게 됩니다. 밑으로 하중을 받게 되면 이제 발바닥이라든지 아킬레스 건엽이라든지 무릎에 무리가 오고 또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요. 중력에 의해서 이제 상부 쪽으로 제2의 심장인 종아리에서 예, 펌프질을 해서 정맥을 보내야 되는데 배로 힘이 들기 때문에 이제 종아리 근육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는지, 예, 그 다음에 예, 복부 비만과 이제 과체중에 관계된 예, 체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근육량이 적은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근육량이 적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해주면서 선천적으로 이 근육량이 좀 적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해도 적게 생기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간장하고 콩팥의 기능을 보하는 치료를 해줘서 이제 근육량을 증가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방에서는 원인에 대한 치료로 종아리 근육 통증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종아리 근육 통증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차 박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일 때문에 여건상 오래 걷거나 또 오랫동안 이렇게 서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우슬과 오가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이제 과체중이면서 무언가 대변이 시원하지 않는 경우, 예, 요즘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가을이기 때문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예, 음식도 먹기가 맛있고 또 환경도 시원해서 좋고, 예, 그러면 우리가 잘 먹으면 예,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변을 찌꺼기를 제대로 내보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을에 동의보감의 치료법에 보면 하법이 중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리가 붓거나 다리가 아픈 분들은 제일 먼저 문진을 하는 경우가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는지 남아있는 느낌이 없는지를 꼭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체중이면서 대변이 시원하지 않고, 대변이 시원하지 않으면 음식물을 적게 먹어도 복부 비만이 되고 과체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창출과 진피, 도인, 행인 이 네 가지 약재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복용을 하는데, 예, 반드시 식사 전에 공복 시에 하루에 이제 2번씩 복용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개해드린 한방차로 종아리 근육 통증 관리에 꼭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아리 근육 통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 지압법도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오래 서 있는 경우,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양능천과 태계열을 지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 양능천은 근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앉아서 무릎의 바깥쪽에 보면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뼈. 예, 그래서 그 부분의 앞쪽에 약간 오목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신의 엄지로 10초씩, 예, 5번 정도 지압을 해 주시면 되고, 태계열은 족소음 신경의 원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족소음 신경, 콩팥은 뼈를 주관하고 이 뼈에서 피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요. 근육의 피로도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계열은 안쪽 내측 복사뼈에서 아킬레스 건 쪽으로 가다가 보면 오목한 부분에 맥이 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초씩 5번 정도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이에 반해서 이제 과체중이면서 대변이 시원하지 않다, 이 경우에는 이제 지구와 승산인데요. 승산은 우리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경우, 그래서 종아리의 뒤쪽에 이제 약간 무릎을 구부리고 발목을 들어주면, 힘을 주게 되면 종아리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가운데 쪽에 양쪽 근육 사이에 오목한 부분을 지압을 해주시면 되고, 지구혈은 손에 있는데요. 자신의 이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그래서 5번째 손가락을 손목의 바깥쪽 횡문에 대고, 가로주름을 대고 5번째 손을 대고 2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 그래서 양쪽에 보면 뼈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10초씩 5번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박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지압법 해봤는데요. 너무 시원한데요? 네. 네, 이게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네. 박사님, 그렇다면 이 종아리 근육 통증 일상에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체중 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병원에서 진료할 때도 그렇고 전화 상담할 때도 그렇고, 체중, 나이가 주로 이제 건강이 관심이 있는 경우는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안 아픕니다. 나이가 이제 50, 60 넘어갈수록 고령화가 되면서 아픈 데가 나타나거든요. 안타깝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내가 관리를 해도 이치상 오장육부는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오장육부가 관리할 수 있는, 세포가 관리할 수 있는 내 몸의 부피가 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체중에 신경을 쓰시고 체중이 늘지 않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모든 병에서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자신의 체력에 맞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옆 사람하고의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체질을 구분을 할 때도, 진료를 할 때 이렇게 중요한 게, 옆 사람과 우리가 부부를 구분을 하는 것은 편합니다. 그런데 본인 몸에서 다시 체질을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걷는 운동을 1시간 했는데 오늘은 괜찮다, 그러면 조금 더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일 했는데 한 30분 했는데 생각보다 힘이 든다. 이때는 몸에 따라서 좀 적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시간을 채우시는 것보다는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젊은 분들, 운동선수들, 이런 분들은 내 몸의 상황을 이길 수가 있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몸에 맞추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3번째는 이제 발바닥을 자주 비벼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의보감에서는 자신의 손으로 비벼주고, 이렇게 허리 때문에 불편해서 발을 비벼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부인이나 이제 남편이 좀 비벼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비비듯이 손으로 발을 비비면 열감이 느껴지거든요. 열감이 느껴진다는 것은 혈관이 확장이 되고, 혈관이 확장이 되면 순환이 되고, 당연히 이제 정맥도 심장으로 잘 가고, 동맥도 잘 와서 세포에, 조직에 영양분을 잘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신경 쓰는 게, 대변하고 소변이 항상 잘 배출이 되는지, 또 조금 시원한지를 항상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적정 체중 유지와 자신에 맞는 운동으로 종아리 근육 통증을 일상에서 예방하고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이 시간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건강상담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여동생 상담인데요. 여동생분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상담 받으실 여동생분의 연세 어떻게 되세요? 61하고요. 네. 하고 몸무게는 53kg예요. 몸무게는 53kg. 키는 어떻게 되시죠? 165요. 165요? 165에 네. 53kg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여동생분이 많이 걱정되시나 봐요. 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박사님께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제 여동생이 네. 국가검진에서 예. 2년마다 하는 국가검진에서 전에는 괜찮았는데 요번에는 폐에 결절이 있는데 좌폐에는 3개 정도 있고요. 네. 우폐에는 한 15개 정도가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제일 큰 건 한 3.4mm 정도 되는 게 한 3개 정도의 우폐 정도 있고요. 예. 그리고 백혈구 수치도 굉장히 낮아요. 3,000 정도 나오고요. 네. 백혈구 수치가 4,500에서 9,000이 정상인데 이 두 가지가 제일 지금 문제라 예. 걱정이 돼서요. 예. 지금 병원에서 이쪽 폐 쪽에 대한 건 특별히 따로 진료를 받았습니까? 이제 CT 검사를 하니까 네. 작은 결절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늑막에는 정상이고요. 네. 이제 1년마다 CT 검사를 이제 해보라고 그런 얘기만 하고 다른 거 약 처방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작년 1년 전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사기를 당해서. 예. 그것 때문에 좀 마음고생도 좀 많이 했었어요. 예. 지금 그러면 이제 네. 이걸 사기를 당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가 복구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거의 예. 받을 확률은 없고요. 예. 지금 따로 여동생분이 수술 같은 거 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예. 복용하는 약도 없으시고요. 예. 예. 아직 혈압약 먹고 있어요. 혈압약이요? 6년 정도 됐고요. 가장 낮은 단계로 먹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여동생분이 직접적으로 이런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예. 네. 지금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탈형 실정이라는 병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뭐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을 못 한다. 이때도 몸에 이제 손상도가 오는 이제 탈형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정은 예, 경제적으로 무언가가 이제 손상이 되는 경우에 지금 입맛도 떨어지고 특히 이제 이런 우울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동의보감이나 한의학의 경전인 이제 황계내경에서는 호흡기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기가 제대로 순환이 안 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오빠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1년 전에 이렇게 큰 사건이 있은 뒤로 이게 몸 자체에 이제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지금 여동생분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네, 술 한두 잔 해도 빨개지지는 않고요. 예. 그런 예. 거 없고요. 예. 그다음에 커피 오후에 마셔도 잠 잘 주무시는 것 같습니까? 커피를 마시면 가끔 가다 이게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한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찬물 같은 건 여름에도 거의 안 먹습니다. 네. 따뜻하게 이렇게 먹고요. 아, 그럼 현재 체중이 53kg라고 하셨는데 그 1년 전보다 이 지금 금전적으로 손상 입기 전보다 체중은 어떠신 겁니까? 한 1, 2kg 빠진 것 같아요. 예. 그 전에도 지금 계속해서 같은 일은 하고 계셨었습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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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아, 원장님 참 예. 그 신맛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 새콤한 맛이요? 예, 예. 아, 전에도 그랬지만 익은 거보다는 안 익은 그 많이 익은 걸 좋아하고요. 과일도 예. 아주 다 익은 거, 뭐 신 거 이런 거라 잘 먹어요. 아, 그래요? 예. 얼큰한 건 어떻습니까? 아, 젊을 때는 먹었는데 요즘은 안 먹더라고요. 예. 저기 여동생분이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여동생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돈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를 이렇게 돈을 잘 쓰는 체질이 있고요. 예, 예, 자신을 위해서 어떤 돈을 많이 안 쓰는 체질이 있어요. 저축하거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형이 있거든요. 아, 잘 안 쓰는 체질이고요. 그냥 네네. 작은 돈이라도 있으면 저축해 놓고 그러다가 이제 그걸 사기를 당했어요. 네, 지금 이제 본성이 우리 제가 이제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냥 본성이 뭔가 있어도 자기를 위해서든지 뭐 남을 위해서는 좀 써도 이렇게 저축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는 체질이 있고요. 무언가 있으면 뭐 남한테도 주고 이렇게 쓰는 거를 좀 좋아하는 체질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동생분은 뭔가를 내가 저축을 조금씩 하고 이제 이런 유형의 이제 체질이니까 지금 이렇게 금전적으로 손상을 입으면서 그 충격이 아까 뭔가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뭔가 쓰는 유형의 체질인 분보다 몸의 손상도가 조금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향부자 초. 예, 향부자를 그냥 아무것도 넣지 말고 살짝 볶는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복신. 예, 예, 신체 할 때 신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구감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각 4g씩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200cc 넣으시고, 네, 예,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낮에 근무할 때 편한 시간에 한번 드시면 됩니다. 아마, 그럼 식전에 먹는 예, 건가요? 식전에 먹으셔도 되고, 식후에 드셔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 결절 이런 것도 조금 뭐 좀 없어질까요? 줄어들까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도움이 아, 좀 예. 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좀 충격이 워낙 컸던 거기 때문에요. 네. 시간이 조금 더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네.
그냥 여동생분은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뭔가 불편했던 거 있던 것을 기억을 잘 하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예, 맞아요. 예, 예. 과거에 있던 거를 기억이 조금 적게 하는 체질이 있고, 그래서 우리 뭐 비유하자면 부부싸움 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성의 이제 과거 일을 이야기하는데 남성은 그것을 생각을 못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처럼 그냥 과거 일을 또 남성이지만 잘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식사를 제때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 게 이제 도움이 되고, 이 한방차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아침에 한번 드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드시고, 낮에는 한 잔 만들어서 가지고 가시라고 하세요. 네, 그래서 그걸 4개월 꾸준히 복용하시고, 예, 그 경우는 이 한방차가 이제 제가 복용을 해서 오랫동안 하셔야 되기 때문에 4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아버님. 네. 오늘 어떻게 상담 도움 되셨어요? 그러면 아주, 감사합니다. 아, 네. 근데 여동생분 걱정 많이 되시겠지만 우리 아버님처럼 또 좋은 오빠분 계시니까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네. 네. 한방차 꾸준히 4개월 복용해 주시고 저희 방송국으로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61세 여성분입니다. 폐결절과 탈형 실정증에 대해서 건강 상담 해주셨는데요. 박사님께서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향부자초, 복신, 구감초, 박사님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 약재들일까요? 예, 이게 이제 탈형 실정인데요. 이제 사람이 두 가지 체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언가 우리 TV에서 보다가 보면 자기 집에 있는 물건, 예, 꼭 버려야 될 건데도 내년에 또 이따가 또 쓸지 모를까 해서 절대 안 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체질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살다가 보면 결혼하신 분들은 아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많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언가가 필요 없으면 바로바로 버리는 체질이 있고요. 이것도 혹시 쓸지 몰라 이렇게 해서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형과 배출형인데 맛에서 지금 오빠분께서 어르신께서 말씀을 동생분이 이제 새콤한 거 좋아한다고, 예, 그래서 새콤한 걸 저한테 이야기해 줄 정도면 저희 방송을 자주 애청하시는 것 같으신데, 예, 새콤한 맛은 예, 수렴직입니다. 그래서 모으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땀을 흘리고 진액이 부족할 때 오이냉국, 예, 약간 새콤하게 해서 먹게 되면 좀 피곤이 풀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름에 보약인 생맥산에도 이제 오미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 손상도가 조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울체가 되면 폐는 대기와 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품고, 예, 그래서 기가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족의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 환기입니다. 예, 환기라는 것은 기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분한테 아마 1, 2kg는 몸무게가 상당히 큰 겁니다. 예, 그러면 그 폐 쪽에 이제 울체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심장 쪽에도 이제 우라 증상이 나타나고, 당연히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예, 백혈구 수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CT 검사 하자는 대로 정기적으로 받고 이제 제가 불러드린 향부자와 복신, 감초, 예,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에 이제 힘이 든 경우, 예, 또 하나는 이제 직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 이 경우는 이제 정신적인 거죠. 예, 정신적으로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못 올라갔다.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부자는 기가 울체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기가 손상을 입었을 때 기를 운행시키고 기를 보해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구감초는 심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감정, 마음이 너무 속상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서 아마 지금 커피를 오후에 마시면 좀 커피의 강도가 세면 가슴이 이제 두근두근 거리면서, 원래 이제 이런 분들이 뭐 남의 거에 욕심, 관심이 없고 자기가 조금 해서 저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이제 손상을 입다 보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제 개심통이나 가슴에 이제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구감초, 예, 그 다음에 이제 복시는 심장을 보하고 이제 소변을 원활하게 순환을 시키고, 예, 소변을 순환을 시킨다는 것은 혈액에 불필요한 이제 찌꺼기를 배출을 하면서, 예, 혈액 속에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폐에서 이제 조절을 하는데, 예, 콩팥에서 불필요한 걸 빼줘야 폐 쪽에 이제 부담이 덜 가기 때문에 한방차로 불러드린 겁니다. 네, 쉽진 않겠지만 마음에 담아두는 것보단 좀 마음을 비우는 노력,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건강 고민을 풀어보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인데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하죠. 어머니,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 아, 그렇다면 어머니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40년생이요. 40년생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키와 몸무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165였는데 3으로 됐더라고요. 아, 약간 줄어드셨군요. 네, 네. 네, 163이시고요. 49kg요. 53kg였는데 4kg가 빠졌어요. 아, 알겠습니다, 어머니.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박사님께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네, 눈이, 예, 오른쪽 눈이 워낙 근시였어요. 네, 그러는데 3년 전부터 황반변성이 왔어요. 네, 그랬고 왼쪽 눈은 또 비문증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소화 흡수가 좀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쑥뜸을 떴는데 또 이렇게 좀 화상을 입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짓 나가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허리가 많이 아파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위가 소화 흡수가 안 되니까 좀 힘이 없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자고 날 때 일어날 때 허리가 많이 아프고요. 예, 그래서 뭐 운동을 한답시고 동네 나가서 그 체조 이렇게 뭐 기계 있는 거 꿈쩍꿈쩍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고 세월 보내고 있습니다. 예.
어머님 현재 복용하시는 양약 있습니까? 양약은 안 먹고 있어요. 예. 아,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잘 받고 계십니까? 네, 재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안 했어요. 예. 지금 소화가 안 되시는 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원래가 소화 흡수가 안 되고 어려서부터 처녀 때부터 이렇게 위장이 잘 안 좋아서 뭐죠? 하수, 위하수요? 위하수 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긴 했어요. 예. 그래도 뭐 오래 살기만 하잖아요. 예. 지금 허리가 아프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거기 몇 년 됐어요. 예. 허리만 아프세요? 다리 저리는 증상이나 아픈 증상 그거는 별로 없어요. 제가 좀 이렇게 운동을 한답시고 뒤에 그 산에 좀 살짝 올라갔다 오고 그러긴 해서 그러는지 네. 저리지는 않은데 어쩌다 무릎이 살짝 아플 때가 있어요. 예. 여기 허리 아파서 혹시 엑스레이 찍어본 적 있으세요? 네, 협작이 있대요. 4번, 5번이. 예. 어머님 그 협착이라고 했습니까? 디스크라고 했어요, 선생님께서. 협착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협착이요. 4번, 5번이. 예. 근데 첫째는 눈이 제일 걱정이에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네. 3시 이후로는 제가 가능하면 출입을 안 해요. 아, 이제 날씨가 그러니까 어둑어둑해지면 더 눈이 안 보이시는 거죠? 그럼요. 네. 지금 원래 이렇게 잘 오른쪽 눈은 이렇게 카텐 하나 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왼쪽 눈은 이제 비문증이 있는데도 좀 보이니까 네. 그걸로 버티고 있죠. 지금 체중이 네. 지금 49kg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 체중이 작년 1년 전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1년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 53kg가 80세 정도에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한 몇 년 사이에 4kg가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음식은 뭐 맨날 그대로 먹거든요. 제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네. 생선이나 뭐 해물이나 이 뭐 아보카도 같은 거 그런 야채를 원래가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예. 지금 어머님 저하고 통화할 때 뭐 목이 좀 답답한 느낌 계세요? 네네, 가래가 껴요. 많이 예. 껴요. 예. 그 언제부터 그러세요? 그게 한 재작년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재작년서부터 그러면 한 2, 3년 전 사이에 좀 뭐 스트레스나 마음고생 한 적은 없으시고요? 네.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예, 해결됐습니까? 네. 예, 이렇게 완전히 해결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님한테요. 네네. 어머님, 그 목에 이물감이 네. 있는데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이 한 번씩 콕 쑤시거나 이런 통증 온 적은 없습니까? 네, 그런 건 없고 그냥 가래가 끼는 게 불편하죠. 예. 가래 껴서 혹시 이비인후과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비인후과는 그냥 목이 좀 거북해서 갔는데 별일 없다 그러던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께서는 목에 가래가 끼어 있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비인후과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 목을 보았는데 목에는 실질적으로 뭐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게 이제 매핵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머님께서 그때 이제 2, 3년 전에 이제 그 네. 가족의 이제 스트레스, 그런 네. 문제로 인해서 어머님 마음이나 심장에는 충격이 많이 오신 거예요. 이제 아,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네.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소화가 잘 안 되시는데 원래 네. 신경 쓰면 딱 체하세요? 네. 아니 이렇게 이제 머리카락만 어디서 나와도요. 예. 그 밥을 하루 종일 못 먹어요. 예, 예. 밥을. 예. 그리고 그전에는 또 시장을 가면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아, 네. 신경이 좀 예민해요. 예. 예, 그게 이제 그 뇌에 있는 뇌신경 중에 12개의 뇌신경 중에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네. 미주신경이 안쪽에 내장까지 내려옵니다. 위장하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소화 흡수가 안 되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위하고 장도 약하지만 그보다 앞서 더 중요한 게 이제 이 미주신경이
다른 분에 비해서 예민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뭔가 네네. 맛있게 먹다가도 뭔가 기분 나쁜 뭐 전화를 받는다, 뭐가 불편한 게 또 이렇게 딱 보인다. 그러면 이게 네. 소화 흡수가 딱 거기서 정지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황반변성이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이제 황반변성은 이제 눈의 노화의 과정에서 나오는데 결국은 이 망막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 영양분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네네. 그런데 어머님께서 이제 신경 쓰는 거 마음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 손상도에 의해서 이제 심장이 약해져 있고 또 하나는 네네. 이제 미주신경이 작동이 안 되면서 위장에서 제대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못 해요. 네네, 흡수를 맞아요. 제대로 네. 못 하니까 눈 네. 쪽에 영양분을 제대로 못 공급을 못 보내게 해서.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아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키가 조금씩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골다공증을 검사를 했거든요, 며칠 전에. 네네. 근데 골밀도가 이게 노란색이고 아직 뭐 아주 나쁘진 않다고.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 소화 흡수를 잘 되게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뼈에는 이상이 없는데 뼈를 받치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힘이 떨어지니까 키가 네. 작아지면서 이제 척추가 협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잠깐만요. 네. 향부자. 네. 향부자. 예. 그 다음에 진피. 네. 줄껍질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네. 예. 그다음에요. 그 다음에 지실. 지실이 뭐예요? 아, 지실이 탱자입니다. 탱자 열매. 네. 그러니까 향부자하고 진피는 4g씩 넣으세요. 네. 4g씩. 네. 예. 예, 그 다음에 지실은 2g. 네. 예. 마지막으로 감초 2g. 네. 네. 또 하나 이제 백출, 백출이요. 예, 백출이 백출 뭐 4g.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네. 물을 1800cc 넣으시고 네. 예,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네. 그 식사하시고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드세요. 네. 네. 예, 그 다음에 저녁 때 한번 드시고요. 저녁 때 먹고 아침 먹고 예, 그렇게 예. 두 번이요. 예, 네. 이게 그다음- 눈에 좋다는 말씀이죠. 예, 어머님한테 좋은 거예요. 네. 네. 저한테만. 그래서 이 한방차를 드실 때 어머님이 먼저 소화가 좀 뭔가 전보다 낫다 이러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눈에도 영향이 가는군요. 예,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화가 되어야 영양분이 눈 네. 쪽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우선은 소화가 한방차 드시기 전보다 좀 나은 느낌이 있네. 예, 그러면 한방차가 도움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1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뜸 떠서 거기 화상 입으셨다고 했는데요. 네. 예. 났어요, 거진. 네. 예, 그 어머님 피부는 네. 그 직접구를 하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간접구 하시고 화상을 입지 않게 뜸 네. 치료는 간접적으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한 네. 달 있다가 전화 주세요. 네. 그리고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음식은 가릴 거 없어요. 어머님이 네. 네. 그냥 기분 나쁘면 안 드시면 돼요. 네. 예, 어머님이 뭐를 먹었는데 네. 이건 먹었는데 맛있다. 근데 이걸 봤는데 또 네. 어머님이 봤는데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게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 드실 필요 없어요. 네. 예. 기분 좋 고루고루 그냥 먹으면 되겠죠? 먹어서 별 부담이 없다. 내가 먹기 그냥 네. 거부감이 없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네네. 네, 상담 잘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달 후에 꼭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원장님께도 감사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4세 어머님의 황반 변성과 비문증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죠. 향부자, 진피, 지실, 감초, 백출이었습니다. 박사님, 이 재료들로는 어떤 도움을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어머님 몸무게가 지금 53에서 49kg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은 원래 피부가 곱고 예민하고 섬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율신경이 예민하게 작동을 해요. 예, 그래서 뇌신경 중에 하나인 이제 미주신경이 뭔가 불편한 게 생각이 나거나 아까 뭐 머리카락이 갑자기 뭐가 보인다 그러면 그렇게 잘 맛있는 음식도 입맛이 뚝 떨어지고 속도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소화 흡수도 잘 안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화 상담 중에 목에서 가래를 자꾸 뱉으셨 이걸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비인후과에서 검진을 했을 때 목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기도가 좁아지는 겁니다. 기도가 좁아지니까 넓히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가래를 뱉으려고 해도 안 뱉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들이 이제 현대인들이 아무래도 머리를 쓰고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어머님께서 지금 목에 이물감, 매획기가 언제 나타났냐고 했더니 지금 2, 3년 전에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가족에 이제 슬픈 일이 있으면서 이제 이런 일이 났다고 해서 이 경우에는 황반 변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무게를 어느 정도 늘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바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향부자와 진피가 심장과 이제 폐 쪽에 기를 소통시키는 약재입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지실하고 백출이 위장을 튼튼하게 해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하고, 예, 감초는 심장의 펌프력을 강화시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재자의 역할. 우리가 살면서 뭔가 다툼이 있을 때 제3자가 나타나서 다독다독 거리면서 넘어가는 수 있죠. 예, 그게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약방의 감초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가 음식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언가 불편할 때 내가 음식을 봤는데 뭔가 묻어있지 않아야 되는데 묻어있는 게 보인다. 예, 그러면 또 입맛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드시는 것은 어머님께서 보실 때 편한 것, 내가 먹어서 또 좋았던 것. 네,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게 이제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한방차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함께 풀어보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할 텐데요.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인가요? 예, 오늘 드릴 건강 제안은 우리가 이제 장시간 서서 일을 하거나 또 동일한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다리를 심장 높이만큼 올리고 쉬는 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 다리의 근육 피로를 유발하기 쉽다고 합니다. 다리의 피로가 누적이 되면 만성적인 근육통이나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리를 심장 높이만큼 올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 다리 건강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